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올여름 극한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지난 5월 모내기했던 초종생종, 충남의 2세대 빠름이가 황금빛 결실을 맺으면서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아직 쪽빛이 한창인 논 바로 옆에 황금빛 들녘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을 따라 탐스럽게 연근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이 벼들은 불과 지난 5월 모내기를 했던 초조생종 2세대 빠름입니다. 아직 7월 말이지만 빠름이2를 심은 논에는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빠름이2는 지난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병충해에 강하고 찰기가 도는 개량 품종으로 개발한 뒤 올해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지난 장마 기간 쏟아진 극한 호우와 폭염에도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면서 수확 시기를 당초 계획한 8월 초에서 일주일가량 앞당겼습니다. 올해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7월 달에 비도 많이 오고 이열조도 많이 부족했는데 빠름이2는 보시다시피 제대로 잘 익었습니다. 특히 논농사는 물을 가둬놓는 동안 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온실가스 주범인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데 빠름이2는 담수기간이 87일로 일반 품종의 3분의 2 수준으로 짧다 보니 용수 절감 효과는 물론 메탄 발생량도 크게 줄여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태풍 시기를 피할 수 있고 햅쌀 시장을 선점하면서 묵은 쌀 대비 30%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확을 함으로써 태풍 걱정도 덜고 농작업 기간들이 길게 늘어지다 보면 농비용이 많이 소비되는데 그 부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농협에서 브랜드 출시 행사를 연 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올해 첫 햅쌀인 빠름이2 특별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7일째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공주 유구가 34.2도, 아산이 33.5도까지 치솟으며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2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덥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온열 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진 출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령 서천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폐지 지역의 자금 지원과 특구 지정 등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경제 피해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전체 59기 중 28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인데 충남에서는 당장 내년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당진과 보령 등에 있는 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며 대규모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 등 실질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성인응급의료센터가 전문의 부족 사태로 8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진료 시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목요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측은 최근 응급실에서 일하던 전문의 12명 가운데 1명이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며 최대한 빠르게 인력을 충원해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15일 만료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이 모두 연장된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 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부담과 상사와의 갈등을 호소하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예산경찰서 경찰관의 유족들이 오늘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와 함께 예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족과 경찰 직장협 측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반발했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경찰관의 순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경찰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MBC에서 열린 7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보도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마음을 잇는 창사 60주년 특별기획뉴스 이음과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 부활에 대해 호평하며 지역 의제 설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연루된 범죄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전지방검찰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 지역 경찰서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신 범죄 수법이 담긴 교육 자료를 공유해 범죄 예방과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4조 4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지원 당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내년 주요 국비 지원 사업을 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사정교 한밭대로 도로 개설, 서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등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